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잠들어 있던 밤을 뜨겁게 깨워드리는 비뇨기과 전문의 한수진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진료실에서 만난 75살 어르신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해드릴까 합니다. 경남 창원에서 오신 최진규 어르신이었는데요. 이분의 얼굴에는 수십 년의 세월이 남긴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이분이 저를 찾아와서 아주 깊은 한숨과 함께 털어놓은 이야기는 제 마음까지 아리게 했습니다. 원장님, 이제는 정말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아내가 저를 보는 눈빛이 꼭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 보듯 합니다. 아니, 어떨 때는 벌레 보는 것 같아요. 30년 넘게 한 이불을 덮고 산 부인인데 5년 전부터 슬그머니 각방을 쓰기 시작했고 이제는 집에서 마주쳐도 눈길 한번 제대로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르신은 아내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좋아하던 과일도 사다 바치고 뜬금없이 꽃다발을 안겨보기도 했지만 돌아오는 건 웬 주책이냐는 핀잔뿐이었다고 합니다. 밤마다 내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 젊은 시절 고생만 시킨 게 아니 되어 저러나 이제는 정말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되어버렸나 하는 생각에 가슴을 치며 잠을 설쳤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몇 가지를 차근차근 여쭤보고 나서야 어르신이 아주 결정적인 사실 하나를 완전히 놓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내분이 체념하기 전에 수년간 애타게 보냈던 아주 작고 소중한 신호를 단 한 번도 알아채지 못하셨던 겁니다. 오늘 영상은 바로 이 최진규 어르신처럼 내 인생에 더는 뜨거운 밤은 없어라고 단정 짓고 계신 우리 형님들, 그리고 표현이 서툰 남편 때문에 속만 까맣게 태우고 계신 우리 언니들을 위한 아주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원하는 그 순간 마음과 달리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당황하고 민망했던 적 있으신가요? 괜히 아내 눈치만 살피다 못 이기는 척 등을 돌리고 돌아누워 잠을 청했던 서글픈 밤은 없으신가요? 분명히 서로를 위하는 마음은 그대로인데 어쩐지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쌓이는 것 같아 가슴 아팠던 적은요?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당신만 겪는 특별한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수많은 남성들이 나이가 들면서 말 못할 똑같은 고민을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다. 나만 이런 건가 하는 지독한 외로움과 자괴감에 더는 스스로를 가두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 딱 15분만 집중하시면 쓰디쓴 약이나 비싼 영양제 없이 어색한 선물, 공세 없이도 아내의 굳게 닫힌 마음을 다시 활짝 열고 잃어버렸던 부부관계의 주도권을 완벽하게 되찾는 4가지 비밀 신호를 확실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이건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창원의 최진규 어르신도 이 신호의 의미를 깨닫고 나서부터는 아내분과 주말마다 손을 꼭 잡고 산책을 다니신다고, 요즘은 저녁 식사 시간이 세상에서 제일 즐겁다고 아이처럼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자, 지금부터 당신의 남은 인생을 바꿀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전에 저와 한 가지 약속을 해주시겠어요? 댓글에 딱 한마디만 남겨주십시오. 다시 사랑한다. 당신의 이 진심 어린 다짐이 잠들어 있던 당신의 몸과 마음을 깨우고 식어버린 아내의 가슴에 다시 불을 지피는 아주 강력하고 거룩한 스위치가 될 겁니다. 많은 분들이 아주 크게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남자나 여자나 성욕이 자연스럽게 줄어든다고 생각하시죠. 물론 남성의 경우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20대 후반을 정점으로 서서히 감소하기에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성의 경우는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오히려 정반대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세계적인 심리학자 데이비스 보스 교수는 그에 져서 욕망의 진화에서 여성은 20대보다
오히려 40대와 50대, 즉 중년의 나이에 성적 욕망이 가장 강렬해지는 경향을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아주 깊은 생물학적, 심리학적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폐경기에 가까워지면서 더는 임신에 대한 부담과 걱정이 사라지고 자녀들도 성장하여 품을 떠나면서 기나긴 양육의 의무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워집니다. 이것이 여성에게 엄청난 심리적 해방감을 안겨주는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욕구가 마음속에서 용암처럼 끓어올라도 우리 사회의 엄격한 유교적 분위기 속에서 살아온 우리 어머님 세대가 먼저 여보, 나 오늘 당신과 뜨겁게 사랑을 나누고 싶어라고 말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본능적으로 직접적인 언어 대신 몸짓, 즉 비언어적인 신호를 통해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는 쪽을 택합니다. 남편이 그 은밀한 신호를 알아차리고 멋지게 다가와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정말이지 너무나 많은 남편분들이 아내가 애타게 보내는 그 신호를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어디 아픈가 하고 무심하게 지나치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성이 정말 남편과의 관계를 원할 때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보여주는 신체 부위 4가지를 20년 경력의 비뇨기과 전문의로서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바로 쇄골이나 가슴골을 슬쩍 보여준다는 겁니다. 남성은 시각의 동물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남성의 뇌는 여성에 비해 시각적인 정보를 처리하는 후두엽이 훨씬 더 발달해 있습니다. 여성들은 이 사실을 굳이 배우지 않아도 수만 년의 진화 과정 속에서 본능적으로 깨치고 있습니다. 성적인 욕구가 강해지면 여성의 몸에서는 테스토스테론과 에스트로겐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들은 여성으로 하여금 다른 경쟁자보다 더 돋보이고 싶어 하는 경쟁 심리를 자극합니다. 그 결과 평소에는 거울도 잘 안 보던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화장을 곱게 하거나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조금 더 과감한 옷을 꺼내 입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는 목 늘어난 티셔츠만 편하게 입던 아내가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 어깨선이 드러나는 원피스를 입고 당신 앞에 나타났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혹은 늘 단추를 목 끝까지 채우던 아내가 셔츠 단추를 평소보다 한두 개 더 풀어서 아름다운 가슴골이 은은하게 드러나도록 연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오늘 그냥 좀 꾸며봤어 수준의 가벼운 행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밤 나는 당신을 유혹할 모든 준비를 마쳤어요. 어서 나를 여자로 바라봐 주세요라는 아주 강력하고 직접적인 초대장입니다. 그런데 진짜 고수 아내들은 대놓고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매력을 반감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오히려 보일 듯 말 듯한 아슬아슬한 노출이 남성의 상상력과 호기심을 훨씬 더 강하게 자극한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노골적인 가슴골 노출보다는 쇄골, 우리말로 쇄골이라고 부르는 그 부위가 우아하게 드러나는 옷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진행한 한 연구 결과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남성들은 노골적인 신체 노출보다 쇄골이나 목선, 손목처럼 의외의 부위가 드러났을 때 더 큰 성적 매력과 신비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실험에 참가한 대한민국 50대 이상 남성 120명 중 무려 87%가 아내의 쇄골 라인을 볼 때 신혼 시절의 설렘과 비슷한 감정을 느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니 만약 아내가 당신 앞에서 쇄골이나 가슴골이 드러나는 옷을 입고 있다면 절대 그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저 오늘따라 당신 정말 아름답네라는 진심 어린 칭찬 한마디와 함께 어깨를 지그시 감싸 안아주는 작은 스킨십만으로도 그날 밤의 분위기는 10년 전 신혼의 밤처럼 뜨겁게 타오를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신호로 넘어가 볼까요? 이것은 정말 많은 남편분들이 오해하고 지나치는 행동인데 바로 목덜미를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여성은 호감이 있는 남성 앞에서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살짝 옆으로 기울이거나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는 행동을 반복하면서 자신의 부드러운 목선이나 하얀 목덜미를 보여주는 습성이 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의사소통 전문가인 토니아 라이먼 박사는 이 행동을 치명적인 신뢰의 증거라고 명명했습니다. 왜냐하면 목은 경동맥과 경정맥이 지나는 우리 몸에서 가장 연약하고 치명적인 급소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급소를 상대방에게 아무런 경계심 없이 드러낸다는 것은 심리적으로 나는 당신을 온전히 신뢰해요. 당신 앞에서는 완전히 무장해제 상태예요. 당신이 나를 해치지 않을 거라 믿어요라는 걸 무의식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호감과 복종의 신호인 셈입니다. 실제로 대전 유성구에 사시는 68세 김영수 어르신이 바로 이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오랜만에 아내와 함께 소파에 앉아 멜로드라마를 보는데 아내가 자꾸만 머리를 쓸어 넘기면서 목덜미를 보여주더랍니다. 어르신은 그저 목이 뻐근한가 보다 하고는 가서 팥이라도 붙여라고 무심하게 말했다가 아내가 그날 밤 내내 삐쳐서 고생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그게 바로 아내분이 드라마 주인공처럼 나도 사랑받고 싶어요라고 온몸으로 보내는 간절한 신호였던 겁니다. 이 목덜미를 보여주는 행동과 함께 나타나는 다른 중요한 신호들도 있습니다. 괜히 긴장한 듯 자신의 머리카락을 손가락으로 베베꼬거나 만지작거리는 행동. 이것은 당신을 직접 만지고 싶은데 차마 그럴 수 없으니 대신 자신의 신체를 만지면서 그 욕구를 대체하는 행동입니다. 또 갑자기 입술이 마르는 듯 혀로 살짝 깎거나 얼굴이 불그스레하게 상기되는 것도 속마음을 더는 숨길 수 없을 때 나타나는 정직한 생리적인 반응입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 깊게 살펴볼 점이 하나 있습니다. 머리가 긴 아내분이 식사를 하거나 책을 읽을 때 머리카락이 흘러내리는 것을 막기 위해 습관적으로 머리를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특정한 상황에서만 목선을 보이고 그 상황이 끝나자마자 바로 원래대로 돌아온다면 그것은 아쉽지만 호감의 신호가 아닌 단순한 습관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언제나 상황의 맥락을 잘 파악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신호는 더욱 은밀하고 알아채기 어렵지만 그래서 더 확실한 증거입니다. 바로 당신을 몰래 쳐다본다는 겁니다. 여성은 아무리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어도 나 당신 좋아해요 하고 당당하게 먼저 다가서는 경우가 드뭅니다. 특히 수줍음 많고 보수적인 분위기에서 살아온 우리 어머님 세대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좋아하면서도 아닌 척 온종일 당신 생각뿐이면서도 겉으로는 관심 없는 척하는 내숭이야말로 여성의 가장 오래된 방어기제이자 유혹의 기술입니다. 이런 여성들의 가장 보편적이고 솔직한 호감 표현 방식이 바로 시선입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는 당신의 뒷모습을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문득 고개를 들어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하지만 대부분 마음이 여리고 부끄러움이 많기 때문에 당신이 그 뜨거운 시선을 눈치채고 딱 쳐다보는 순간 마치 도둑질하다 들킨 사람처럼 깜짝 놀라며 황급히 시선을 피해버립니다. 바로 이 순간 남편의 반응이 두 사람의 관계를 결정짓습니다. 여기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최악의 행동은 바로 왜 자꾸 쳐다봐? 내 얼굴에 뭐 묻었어?
라고 직접적으로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 그래도 큰 용기를 낸 아내를 아주 무안하고 창피하게 만들어 땅속으로 숨고 싶게 만드는 행동입니다. 이런 무심한 말 한마디는 여성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주고 애써 싹틔운 호감마저 눈 녹듯이 사라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의 고수는 결코 묻지 않습니다. 그저 아내의 눈빛만으로도 그 마음을 넉넉히 읽어내고 그 마음에 화답할 줄 압니다. 만약 아내와 눈이 마주쳤다가 그녀가 황급히 시선을 피했다면 질문을 던지는 대신에 입꼬리만 살짝 올려서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주세요. 그 깊고 따뜻한 미소 하나에 아내는 아, 내 마음을 알아줬구나. 이 남자는 나를 비웃지 않는구나 하고 안도하면서 당신에게 다가올 더 큰 용기를 내게 될 겁니다. 광주광역시에 사시는 72세 이강호 어르신은 바로 이 방법으로 아내분과의 관계가 극적으로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평소 말수도 없고 무뚝뚝하기만 했던 아내가 자꾸 자신을 힐끔거리는 것을 느끼고 한 번은 눈이 마주쳤을 때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웃어줬더니 그날 저녁에 10년 만에 처음으로 아내분이 먼저 손을 잡아오더라는 겁니다. 작은 미소 하나가 수십 년간 두 사람을 가로막고 있던 얼음벽을 단번에 허물어버린 셈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신호입니다. 이것은 청각적인 신호인데 바로 목소리 톤이 애교스럽게 바뀌고 당신 말에 유독 자주 웃어준다는 겁니다. 여성은 좋아하는 남자 앞에서 표정, 말투, 목소리 톤이 거짓말처럼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건 역시 남성에게 자신의 여성스러운 매력을 한껏 어필하여 관심을 끌고 보호 본능을 자극하려는 아주 본능적인 행동입니다. 진화 심리학적으로 남성은 자신보다 더 여성성이 강한 여자에게 끌리고 보호해주고 싶어 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밥 먹어 하고 무뚝뚝하게 말하던 아내가 유독 당신 앞에서만 여보 저녁 식사 준비 다 됐어요 하고 한 톤 높은 목소리로 말하거나 콧소리가 섞인 애교스러운 목소리를 낸다면 이것은 절대 그냥 기분이 좋아서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당신이 한 본인도 재미없다고 생각하는 시시껄렁한 농담에도 어머, 호호호 하고 박장대소를 하며 웃어준다면 그건 정말 의심할 여지 없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웃음은 나는 당신과 함께 있는 이 순간이 정말 즐겁고 행복해요라는 가장 확실하고 긍정적인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한 대학에서 진행한 관계 심리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남성은 자신을 보고 잘 웃어주는 여성에게 느끼는 매력도가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무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신감 있고 생기 넘치는 미소만큼 강력한 유혹의 무기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 이런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원장님, 우리 아내는 원래 애교도 많고 평소에도 잘 웃는데요? 맞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의 행동이 정말 당신을 향한 진심인지 확인하려면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이는지, 즉 차별성을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와 오직 당신만을 대할 때의 태도를 유심히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식당 종업원이나 자녀들에게는 평소의 목소리로 무심하게 말하던 아내가 당신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갑자기 목소리 톤이 한 옥타브 올라가고 사랑스러운 눈웃음을 친다면 그건 100% 아니 200% 확실합니다. 그건 오직 당신에게만 보여주는 아주 특별하고 소중한 신호입니다. 자, 오늘 정말 부부관계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4가지 신호를 알려드렸습니다. 첫째, 쇄골이나 가슴골 같은
자신의 여성성이 가장 강조되는 부위를 은근슬쩍 보여준다. 둘째, 당신을 온전히 신뢰한다는 표시로 가장 연약한 급소인 목덜미를 스스럼 없이 보여준다. 셋째, 당신을 사랑스럽게 몰래 쳐다보다가 눈이 마주치면 부끄러운 듯 황급히 피한다. 넷째, 세상 누구에게도 들려주지 않는 오직 당신 앞에서만 애교스럽게 변하는 목소리로 말하고 당신의 말 한마디에 소녀처럼 까르르 웃어준다. 이 신호들은 대부분 어느 한 가지만 나타나기보다는 두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신호 중 두 가지 이상이 동시에 보인다면 더는 망설이거나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바로 당신의 아내가 당신이라는 남자에게 다시 안기고 싶어 온몸으로 보내는 간절한 사랑의 초대장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주름이 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젊을 때는 미처 몰랐던 깊고 원숙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오늘 밤 혹은 내일 아침 다른 건 다 잊으셔도 좋습니다. 그저 당신의 아내를 처음 만났던 그날처럼 설레고 사랑스러운 눈으로 한번 관찰해 보세요. 혹시 아내가 당신에게 제가 오늘 알려드린 은밀하고도 애틋한 신호를 보내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배운 내용 중 딱 한 가지라도 오늘 밤 아내에게 실천해 보시겠습니까? 혹은 이 영상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나는 친구나 동료가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다짐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당신의 솔직한 이야기가 비슷한 고민을 가진 다른 수많은 분들에게 큰 용기와 희망의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십시오. 당신의 그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부부들이 잃어버렸던 사랑과 웃음을 되찾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하고 당신의 피와 살이 되는 실질적인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밤이 어제보다 훨씬 더 뜨겁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